젤리뽀님 따예요. 오랜만에 혼방 찍으려고 해요. 오늘은 11월 잡지가 쫙 많이 와서 전부 그동안 계속 읽고 우리 젤리뽀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기사들이 있어서 오늘은 잡지 읽어주는 뽀따이모 뽀따언니로 왔어요. 보그 잡지를 보는데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났어요. 친환경 패션에 대한 건데 친환경,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하면서 패션을 즐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났어요. 작년부터 현대자동차가 그 제로 마리아 코르네호랑 이렇게 코웍을 해서 리스타일 컬렉션을 뉴욕 패션 위크에서 했대요. 근데 이제 올해는 더 이제 크게 행사를 하면서 보그도 참석하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브랜드들이 함께 참석을 했대요. 푸시버튼을 비롯해서 ELV 데님, 또 로지 애슐린, 리차드 퀸, 알리 기에리, 퍼블릭 스쿨 등으로 라인업을 넓혀가지고 완성을 했대요. 오호, 에어백도 활용을 했대요. 자동차에 그 폐기되는 에어백으로 굉장히 플라워 패턴을 쫙 입혀가지고 또 탑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생산 단계, 자동차를 막 만들 때 시트를 가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재단을 하면 버려지는 자투리 그 가죽 원단을 가지고 데님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작업복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 보이죠? 전체가 데님인데 가죽을 덧댄 거예요. 굉장히 세련되고 되게 멋스러워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만들면 그걸 빨리 버려서 쓰레기를 많이 양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럼 재활용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로 이제는 관심이 많아져서 그렇게 했고, 로지 애슐리는 자동차 카펫을 이용했대요. 우리 생각해 볼 때 자동차 카펫을 뭘로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가방으로. 굉장히 예쁜 토트백을 만들었네요. 자동차 카펫에 왜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토트백을 만들었는데 여름에 들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으로 액세서리도 만들었어요.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와우, 근데 엄청 예쁜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데 엄청 예뻐요. 젤리뽀님. 팔찌에다가 그 자동차 부품 금속을 사용해서 아주 작은 진주를 턱 붙였어요. 여기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폐기되는 에어백으로 만든 탑은 완전 드레스예요. 이게 무슨 에어백이야? 이걸 어떻게 에어백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예쁘네요. 뽀따도 왜 우리 젤리뽀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리폼에 엄청 관심이 있어요. 리폼으로 만들고 또 실증난 옷으로 새롭게 만들고, 실증난 옷은 니트인데 가지고 있는 옷은 아주 그냥 오간자에 얇은 거야. 근데 오간자에 그 여리여리한 거와 포근한 니트가 만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뽀따도 그런 생각해서 붙여보고 만들어보고, 막 탑도 요번에 샤넬에서 탑이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일자로 딱 떨어지는 게 유행이에요. 그럼 굉장히 그게 심플한데 이뻐요. 그 선이, 라인이. 그래서 뽀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티를 그냥 이렇게 똑바로 잘랐어요. 그래서 옆으로 다시 탁 돌렸어요. 그리고 위를 잘라서 옆에 다 이제 그 수선집에서 해가지고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실증난 옷, 그리고 예전에 샀는데 원단은 좋아, 박음질도 고급이야, 버리긴 너무 아까워, 이런 것도 우리 젤리뽀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게 새롭게 리폼해보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뽀따가 또 보그에서 진짜 나누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젤리뽀님. 여기서부터인데 18페이지에 쫙 짠짜잔 장미셸 바스키아의 그림과 그에 대한 인터뷰가 쫙 있는 거예요. 생전의 스토리가. 지금은 이제
숨을 거뒀지만 요 왕관 보이죠? 요게 바로 장미셸 바스키아의 시그니처 그림이에요. 이 왕관이 마치 그 흑인들에게 너무 차별 많이 받고 바스키아가 흑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림에는 흑인이 안 나타나? 왜 대부분 그림은 다 백인을 그려? 이러면서 흑인의 그림도 그리고 흑인의 머리 위에 왕관도 이렇게 놓고 그런 그림이 꽤 있더라고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익살스럽고 뭔가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되게 재미있는 어떻게 그림에 저런 시도를 해? 퍼즐 같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치 왜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엄마 몰래 구석에서 왜 이렇게 도화지에 그렸던 그런 그림 같아요. 왜 바스키아 그림은 뭔가 뭉클하고 우리 자녀들의 아기 때가 떠오르고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스키아 영화를 보다가 찾아서 봤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스키아가 집중적으로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던 시기가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그 이제 아기 때부터 좀 그 초등학교 시기 요때 엄마에게 아주 가장 집중적인 영향력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엄마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셔서 병원에 길게 계속 요양원 같은데 입원을 해 계셨고 바스키아는 그때부터 되게 불우했고 아빠는 또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영향력을 받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것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바스키아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있었는데 엄마가 해부학 책을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봤던 해부학 그 그림들이 그대로 바스키아의 그림에 있어요. 사람의 인체 해부도 같은 게 막 있고 그래서 바스키아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나에게 기본적인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술 또한 그녀에게서 비롯되었다. 바스키아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저런 느낌을 어떻게 저런 표현을 우리 젤리뽀님들도 지금 마침 롯데 뮤지엄에서 잠실에 있는 바스키아 전을 하고 있어요. 전시회를 올해 2020 10월부터 21년도 2월 7일까지 계속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그 아가들 아니면 우리 청소년, 청년 자녀들 있으면 함께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딸 지원이랑 가기로 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왜 보여준 그런 프레벨 책? 우리가 보여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책 많이 보게 해줘야지 했지만 그게 전부 감각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다 감성으로 스며들어서 지금은 자기 브랜드화 시키는 시대인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디자인에서 자기의 어떤 책을 하나 표지를 디자인한다든지 지금은 영상 디자인을 한다든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건 우리가 엄마가 됐을 때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못 느끼는데 바스키아의 그림을 보면 전부 엄마라고 어디 한 군데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엄마에게 영향받은 엄마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전시회를 데리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 앞에서 엄마가 눈물 흘리시는 걸 보고 감동받아서 바스키아가 그때 결심했대요. 나도 예술가의 길을 걸어야지. 나도 그림을 그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자녀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바스키아 생애를 보면서 근데 되게 슬펐어요. 엄마에게 온전한 케어를 못 받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벽에다가도 그림 그리고 친구네 집에 가서 이 친구 집 저 친구 집 가서 막 냉장고에도 그림 그리고 창문에도 그림 그리고 친한 여자친구 옷에도 그림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았고 앤디 워홀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화가로 그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스키아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바스키아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렇게 막 이제 명성을 가졌는데
사람들의 환희와 박수가 자기에게 어떤 독이 되는지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고,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뭔지 그 누구도 멘토다운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앤디 워홀이 바스키아에게 너 너무 약물 많이 하면 안 된다, 약을 끊어야 된다. 결국 바스키아가 27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약물 중독으로, 헤로인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바스키아를 염려해 준 건 그래도 앤디 워홀이었는데, 앤디 워홀 다 아시잖아요. 마릴린 먼로 왜 이렇게 반복되는 막 이미지 표현한 그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잖아요. 근데 그분도 어떤 수술 후유증으로 심장마비로 앤디 워홀이 죽어요, 먼저. 그러면서 바스키아가 마음을 전혀 둘 데가 없이 상실감에 큰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약물을 더 많이 그렇게 과다하게 하면서 그냥 일찍 2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바스키아가. 정말 좋은 멘토, 정말 꼭 엄마는 아프셨지만 그래도 주변에 정말 좋은 그런 멘토나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바스키아는 거의 본능대로 원초적인 어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치닫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지금 65세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8년 동안 3,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대요. 지금 전시 한국에서 하고 있는 롯데 뮤지엄에서도 150여 편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 회화나 조각, 드로잉, 세라믹, 사진 작품까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뽀따는 이제 바스키아의 영화를 봤고, 여기 이제 인터뷰 쫙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보면서 그 바스키아가 갖고 있는 천재성,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 미경이 언니도 은희 언니도 뽀따도 큰 언니도 엄마에게 받은 영향력은 너무 커요. 엄마가 평생 의상 디자인 하셨고 양장점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누가 아무도 미싱을 하는 방법을, 재봉틀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재봉틀을 사서 바로 커튼을 만들고 바로 이불을 만들고, 옷 만드는 건 조금만 배워서 바로 잠옷 만들고 옷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엄마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뽀따가 이런 바스키아의 그림을 보면서 바스키아 그림 너무 예뻐, 이걸 다시 뽀따뽀따스럽게 다시 내 어떤 옷이나 어떤 곳에 옮길 수 없을까? 한번 그려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젤리뽀님들이 알다시피 뽀따가 이렇게 젤리뽀라고, 요건 뽀따라고 썼고 한쪽은 또 이쪽은 젤리뽀라고 쫙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왕관 있죠? 바스키아의 그 시그니처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옮겨보고 싶었어요. 바스키아의 그림을 뽀따에 이렇게 앵클 부츠에 재밌게 뽀따뽀따스럽게 한번 옮겨보고 싶어서 요렇게 한쪽은 뽀따 한쪽은 젤리뽀 이래가지고 요렇게 써봤어요. 요렇게 그려봤어요. 글도 써보고, 내가 사랑하는, 여기는 지원이도 써보고, 또 사랑하는 친구 베프 이름도 또 여기다가 써보고, 쬐끄맣게 그리고 우리 젤리뽀 이름 이렇게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누구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는다든지 엄마에게 큰 그런 걸 받는다든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젤리뽀님 지금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 아이들이 낙서하는 거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아이들 크고 20대 되면 생일날 아이들 수첩 사서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준다든지 옷에 그 그림을 새겨서 선물한다든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보그에서 쭉 보다 보니까 거두절미, 지금은 화사한 시대, 그래서 화사 기사가 났어요. 가수. 근데 어떤 글이 있냐면, 눈물이 없었다면 나 자신을 절대 다질 수 없었을 거다. 내면의 아름다움 또한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를 보며 느꼈고 지금까지 내 모습을 보며 느꼈다.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보그 잡지를 보면서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그 문장이 그 단어가 계속 뽀따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눈물의 시대를 겪어낸 사람이 자신의 시대를 겪는다. 자신의 시대를 맞이한다. 뽀따가 늘 얘기한 고난의 크기가 컨텐츠의 크기다. 훈련을 감당한 사람만이 사명을, 직무를, 임무를 감당한다. 아무 일도 없길 바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생각나서 뽀따가 이렇게 써봤어요. 뽀따도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 엄마의 영향력이에요. 힘들어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 엄마의 영향력이에요. 엄마가 늘 그 얘기 했거든요.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지? 조금만 더 견디고 하면 지나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 빛이 있어, 보연아. 용기 내. 씩씩해야 돼. 엄마가 맨날 해준 게 그거예요.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지? 이 터널 지나면 돼가 아니라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보연아, 지나면 빛이 있어.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젤리뽀님들 다 엄마가 있었고 엄마가 있고 본인이 엄마잖아요. 우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과 아들과 바스키아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젤리뽀님, 뽀따 혼자 이렇게 또 혼방 찍어봤어요. 우리 젤리뽀님들하고 혼방은 1대1로 만나는 것 같아서 뽀따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젤리뽀님 사랑해요.